추운 겨울밤, 서울의 한눈 덮인 골목에서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그의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고 털은 엉켜있고 빠져 있었다. 모두에게 버려지고 무시당한 채 그의 흐릿한 눈에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친절한 낯선 사람이 멈춰서서 그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생존, 연민,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다. 바람이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휘몰아치며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실어왔다. 눈이 골목길을 덮었고 세상은 얼어붙어 생명력을 잃은 듯했다. 그런 골목 하나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숨겨진 채 한때 자랑스러운 체구를 가졌던 독일 셰퍼드 맥스가 누워있었다. 그의 갈비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고 털은 지저분하고 엉켜있었으며 눈은 무기력하게 앞의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리를 들 힘조차 없었다. 맥스는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한때 그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살았고 햇살이 비치는 뒷마당에서 놀았다. 그의 꼬리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흔들렸다. 그의 세상은 사랑, 안전, 그리고 우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이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들은 이사를 가면서 그를 잊혀진 가구처럼 버리고 떠났다. 처음에 맥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문 옆에서 기다렸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물그릇의 물은 추위가 몰아치면서 얼어붙었다. 결국 배고픔이 맥스를 뒷마당에서 거리로 내몰았다. 바깥 세상은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처음에는 맥스에게 희망이 있었다. 그는 주인의 익숙한 냄새를 찾아 거리를 헤매며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서울의 거리는 유기견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맥스는 상점 앞에서 쫓겨났고 낯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었으며 한 번은 한 소년이 재미로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돌로 인한 고통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지만 거절의 고통은 더 깊이 상처를 남겼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맥스의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음식은 부족했고 그가 찾아낸 음식 찌꺼기는 그를 버티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때 두껍고 윤기 났던 그의 털은 엉켜있고 군데군데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말라가고 약해졌다. 추위는 그의 뼈를 갉아먹었고 한때의 따뜻한 갈색 눈은 무기력하고 생기 없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움직였고 계속 찾았으며 그의 몸이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버텼다. 이제 그는 골목에 누워 있었고 그의 숨은 얕고 불규칙하게 내쉬어졌다. 눈송이가 그의 드러난 갈비뼈와 털이 빠진 피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의 귀는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에 희미하게 반응했지만 머리를 들어 누군지 볼 힘은 없었다. 어차피 상관없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지나쳤고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유기견이 통제불능이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거리를 지나가는 차가 있었고 그 헤드라이트가 잠시 골목을 비췄다. 맥스의 몸은 눈 덮인 땅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잠시 동안 그는 이미 떠난 것처럼 보였다. 차갑고 무관심한 세상의 또 다른 잊혀진 희생자였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남아 있었다. 맥스는 버텼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너무 약했고 그의 정신은 그런 결심을 하기에는 너무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완전히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아마도 본능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사랑받았던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추위가 그를 더욱 옥죄어오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살아있게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매서운 바람이 서울의 조용한 거리를 계속 휩쓸었지만 수연은 얼어붙은 보도를 서둘러 걸으며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가진 친절한 영혼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서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며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츠가 눈을 밟으며 바스락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청구서, 심부름, 그리고 주말 전에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그림자 속에 누워있는 떨고 있는 형체였다. 수연은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눈이 잘못 본 것인지 의심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숨이 보였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 개는 눈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의 허약한 몸은 주변의 얼어붙은 땅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그의 갈비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고 털은 엉켜있고 드문드문했다. 그의 다리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몸에 단단히 말려 있었다. 잠시 동안 수연은 그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그녀는 속삭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개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고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고통과 피로로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의 빛,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다. 수연은 눈 속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안녕.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난 널 해치지 않을 거야.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너무 약해서 반응할 수 없었다. 수연의 손은 잠시 그의 몸 위에 머물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피부는 털이 빠진 부분에서 상처가 나 있었고 몸은 차가웠다. 그녀는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불쌍한 것. 그녀는 눈물이 고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그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골목을 휘파람 불며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카프를 벗어 조심스럽게 개의 허약한 몸에 덮어주며 따뜻함을 주려고 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역 동물 보호소의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에요. 그녀는 전화가 연결되자 빠르게 말했다. 개를 찾았어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도움 없이는 오늘 밤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수용 인원이 가득 찼습니다. 부인. 하지만 그를 데려오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고 가슴이 얕고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그가 보호소까지의 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데려갈게요. 그녀는 말했다. 준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개의 허약한 몸 아래로 팔을 넣었다. 그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약해서 그녀와 싸울 수 없었고 수연은 그를 들어올릴 때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느낄 수 있었다. 깃털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몸은 너무 가볍고 허약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찮아. 그녀는 걷기 시작하며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내가 널 지켜줄게. 차까지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몇 발자국 앞도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걸었고 팔로 개를 가슴에 꼭 안고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마침내 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비상용으로 준비한 담요로 그를 감쌌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숨은 얕았다. 수연은 운전석에 올라 손을 떨며 시동을 걸었다. 조금만 버텨, 친구. 그녀는 백미러로 그를 보며 중얼거렸다. 거의 다 왔어. 보호소로 향하는 동안 수연은 이 개를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에게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그녀는 그가 혼자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도 앞으로도. 보호소는 조용했다. 히터의 희미한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깨고 있었다. 수연이 차 문을 열자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고 그녀는 추위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뒷좌석으로 돌아가 담요에 쌓인 독일 셰퍼드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곳으로 갔다. 그의 숨은 얕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연은 희망의 빛을 느꼈다. 자, 맥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이름을 붙이며 속삭였다. 우린 여기에 왔어. 넌 괜찮을 거야.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녀는 그가 정체성 없이 누군가가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그는 맥스로 기억될 것이다. 싸우는 자로. 조심스럽게 수연은 그를 뒷좌석에서 들어올렸다.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머리는 그녀의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발로 차 문을 닫고 얼어붙은 땅을 밟으며 보호소 입구를 향해 서둘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건물의 따뜻함이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가슴에 있는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중년의 자원봉사자는 친절한 눈을 가진 여자로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어머나,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골목에서 찾았어요. 수연은 빠르게 말했다. 얼어있고 굶주렸어요.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이쪽으로 데려오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작은 진찰실로 빠르게 이동했다. 벽에는 의료용품이 진열된 선반이 있었고 중앙에는 강한 형광등 아래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맥스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담요를 그의 몸에서 떼어내며 손이 떨렸다. 자원봉사자는 지체 없이 현장 수의사를 불렀다. 잠시 후 수의복을 입은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며 맥스 옆에 무릎을 꿇고 체계적으로 맥스의 생체 징후를 확인했다.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수의사는 집중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탈수, 저체온증, 하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수연은 팔짱을 끼고 옆에 서 있었다. 수의사가 맥스의 다리에 IV 라인을 연결해 수액을 주입하는 것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맥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살 수 있을까요? 수연은 속삭이듯 물었다. 수의사는 그녀를 보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아직 말하기 이릅니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그는 싸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으니 그럴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고 이계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든 없애주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1시간 동안 수의사와 그의 팀은 지치지 않고 일했다. 그들은 맥스의 상처를 청소하고 감염 징후가 있는지 몸을 검사했으며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IV 주사를 조정했다. 수연은 내내 그의 옆에 있었고 손은 그의 머리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꾸준했다. 넌 괜찮을 거야, 맥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약속할게. 마침내 수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위태로워요.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할 겁니다.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수연은 즉시 물었다.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러도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가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연은 의자를 끌어와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맥스의 털을 쓰다듬었고 손가락이 그의 드러난 갈비뼈를 스쳤다. 그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상처 입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미한 희망의 불꽃을. 시간이 흘러갔지만 수연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이 천천히 꾸준히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가질 삶, 따뜻한 침대와 햇살 가득한 날들, 그리고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해 속삭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말을 듣기를, 누군가가 그를 아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다. 새벽의 첫 빛이 보호소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수연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맥스의 숨은 조금 더 강해졌고 그의 몸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보호소에서의 다음 며칠은 수연과 맥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작은 승리들이 수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맥스는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수의사가 제공한 영양분과 수액에 몸이 천천히 적응했다. 그의 숨은 더 안정되었고 한때 무기력하고 생기 없던 눈은 희미한 인식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매일 그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출근 전과 저녁 퇴근 후에 보호소 직원들은 그녀의 헌신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그녀의 헌신을 존경했지만 그녀의 애착이 커지는 것을 걱정했다. 그들은 맥스 같은 경우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방문에서 수연이 맥스가 있는 작은 회복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아주 약간 들려 있었고 피곤한 눈은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갔다. 안녕, 맥스. 그녀는 안도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더 좋아 보이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맥스는 그녀가 손을 뻗었을 때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킁킁거렸고 그의 코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호기심이 있었다. 수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며칠 동안 그는 너무 약하고 무서워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다. 이제 처음으로 그는 신뢰의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처난 피부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맥스는 눈을 감고 아주 살짝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잠시나마 편안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머물며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개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그에게 주고 싶은 따뜻한 집, 그리고 그가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이 지날수록 맥스의 회복은 계속되었다. 그는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힘이 조금씩 돌아왔다. 보호소 직원들은 그의 회복력에 놀랐지만 그들은 그것이 수연의 존재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닻이 되었고 그에게 잔인했던 세상에서 유일한 상수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맥스의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리나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그는 몸을 웅크렸고 과거의 기억이 그를 압도하며 몸이 떨렸다. 수연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지만 이해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었고 그녀는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어느 저녁 수연이 그의 옆에 앉아 있을 때 맥스는 그녀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고 손은 그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때 그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천천히 그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돌파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넌 날 믿지? 그렇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맥스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그녀는 그들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신뢰는 분명했다. 그리고 수연에게 그 신뢰는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주말이 되었을 때 수의사는 수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맥스는 보호소를 떠날 만큼 강해졌다. 그의 회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속적인 위로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한 것은 집이었다. 사랑과 보살핌으로 둘러싸여 계속 치유할 수 있는 곳. 제가 데려갈게요. 수연은 즉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제게 속해 있어요. 수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맥스의 관리 지침이 담긴 폴더를 건넸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맥스를 데리고 보호소를 나섰을 때 그녀는 압도적인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했지만 많은 면에서 그가 그녀를 구한 것이기도 했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맥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혼자 걷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차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렸다. 맥스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수연이 그를 위해 준비한 두꺼운 담요에 쌓여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있었다. 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수연은 백미러로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서울의 외곽에 있었고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에도 평화로운 배경을 제공했다. 눈이 진입로를 덮고 있었고 수연은 차를 주차하고 맥스를 위해 문을 열었다. 그는 망설이며 얇은 다리가 약간 떨리며 얼어붙은 땅에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바닥은 눈에 닿자마자 얼어붙었고 그는 집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괜찮아, 맥스. 수연은 그의 옆에 쪼그려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맥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머리를 기울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허약했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과 조심스러운 희망의 불꽃이었다. 수연은 손을 내밀었고 잠시 망설인 후 맥스는 앞으로 나아갔다. 함께 그들은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다. 수연은 지난주 동안 맥스의 도착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준비했다. 부드러운 개침대가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그릇과 장난감들이 있었다. 벽난로의 불은 부드럽게 타오르며 방에 황금빛 빛을 드리웠다. 맥스의 발은 나무 바닥에서 약간 미끄러졌고 그는 낯선 공간을 킁킁거리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수연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탐험할 공간을 주었다. 그녀는 이 전환이 그에게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원치 않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가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천천히 해.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맥스는 거실로 들어가 개 침대 앞에서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킁킁거렸고 수연을 돌아보며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거야, 맥스. 그녀는 말했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천천히. 그는 침대에 몸을 낮췄다. 그의 움직임은 뻣뻣했고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는 편안히 자리를 잡으며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안전해. 그녀는 속삭였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다음 며칠은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다. 맥스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지만 그의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큰 소리는 그를 움찔하게 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몸을 굳혔다. 하지만 수연은 인내심을 가졌다. 그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를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애정으로 그를 감쌌고 그가 자신의 속도로 그녀에게 다가오도록 했다. 매일 아침 수연은 맥스를 데리고 짧은 산책을 나갔다. 추운 공기는 그를 활기차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속도는 느렸다. 그녀는 그를 가까이 두고 항상 부드럽게 말하며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안심시켰다. 어느 아침 그들이 집 뒤의 나무들 사이를 걷고 있을 때 맥스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섰고 눈속을 달리는 다람쥐를 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잠시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개처럼 보였다. 그의 꼬리는 작게 흔들렸고 그의 몸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으로 긴장했다. 맥스,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가 다람쥐를 향해 몇 걸음 떼다가 그녀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넌 마침내 다시 내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그렇지? 작은 순간이었지만 수연에게는 희망을 주었다. 맥스는 신체적으로 다케된 후 감정적으로도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신뢰하는 법, 안전함을 느끼는 법, 다시 세상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벽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맥스는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그는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깊은 만족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은 잠시 얼어붙었고 그 행동에 압도되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내 용감한 아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맥스는 눈을 감고 몸을 완전히 이완시켰다. 오랜만에 그는 감사함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부드러운 꼬리 흔들림,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담겨 있었다. 수연에게 이것은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맥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사랑과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맥스는 새로운 집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였지만 그의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가 수연과 함께 이룬 모든 치유를 무색하게 할 것처럼 그런 순간들의 수연은 맥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깨달았다. 어느 저녁 폭풍이 몰아쳤을 때 수연과 맥스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밖에서 울부짖으며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고 나무들은 얼어붙은 비의 무게로 신음했다. 맥스는 침대에 몸을 말고 누워 있었고 머리는 발 위에 놓여 있었으며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공기를 갈랐을 때 그의 몸 전체가 긴장했다. 그의 귀는 머리에 납작하게 붙었고 그는 벌떡 일어나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맥스.
괜찮아.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숨은 빨라졌고 몸은 다시 거리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던 때로 돌아간 것처럼 떨렸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넌 안전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냥 폭풍이야. 내가 여기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맥스의 눈은 방 안을 휙휙 돌았고 그의 공포는 분명했다. 잠시 동안 수연은 그가 완전히 물러나 그녀를 차단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맥스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큰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그녀의 가슴에 눌렀다. 수연은 팔로 그를 감싸 안고 그의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까지 꼭 안아주었다. 그래, 친구.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널 지켜줄게. 그것은 돌파구였다. 맥스가 그녀를 더 깊은 수준에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수연에게 앞으로의 긴 여정을 상기시켰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었고 맥스의 과거는 항상 그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이었다. 매 단계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연은 맥스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외출할 때 라디오를 켜두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집을 편안한 존재로 채웠다. 그녀는 폭풍이 올 때 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차분한 에너지가 그의 두려움을 견디게 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경험을 점진적으로 소개하며 항상 그가 안전하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도록 했다. 어느 오후 수연은 맥스를 공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조용하고 눈이 내리는 날이었고 길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집의 벽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항상 두려움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걸을 때 맥스는 그녀의 옆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목줄은 그녀의 손에 느슨하게 있었다. 그는 눈을 킁킁거리며 낯선 냄새를 탐험하며 꼬리를 희미하게 흔들었다. 처음으로 수연은 그가 되어야 할 게의 모습을 보았다. 호기심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게. 하지만 그들이 모퉁이를 돌았을 때 조깅하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고 그의 발소리는 얼어붙은 길에서 크게 울렸다. 맥스는 얼어붙었고 귀가 머리에 납작하게 붙으며 몸이 굳었다. 수연은 목줄의 긴장을 느꼈고 즉시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맥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조깅하는 사람은 맥스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속도를 늦추며 그들에게 넓은 길을 내주었다. 수연은 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맥스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괜찮아. 그녀는 말했다. 넌 안전해. 맥스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천천히 그는 편안해졌다. 그의 꼬리는 작게 흔들렸고 수연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넌 정말 용감해. 그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맥스는 더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는 벽난로 옆 침대에 몸을 말고 자신의 피부 속에서 마침내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몸을 쭉 폈다. 수연은 근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보았다. 우린 먼 길을 왔지. 그렇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맥스는 따뜻하고 신뢰하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수연은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맥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수연에게 그것이 중요했다. 겨울은 서서히 서울의 작은 마을을 얼어붙게 했던 얼음을 풀기 시작했다. 한때 거리를 덮었던 눈더미는 물줄기로 녹아내렸고 봄의 첫 징후는 나무의 작은 새싹으로 나타났다. 맥스에게 그것은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수연은 맥스가 다시는 혼자이거나 원치 않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매일 아침 그들은 집 근처의 숲길을 산책했다. 한때 너무 약해서 서 있을 수 없었던 허약한 개는 이제 자신감 있게 그녀의 옆에서 걸었고 꼬리는 매 걸음마다 흔들렸다. 그의 털은 여전히 얇은 부분이 있었지만 건강하고 부드러운 갈색으로 자라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흐려지지 않았고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반짝였다. 수연이 그 눈 덮인 골목에서 맥스를 처음 발견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녀는 종종 그 밤을 떠올렸고 눈 속에 누워있던 그의 허약한 몸의 이미지가 그녀의 기억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녀의 옆에서 걷는 개가 그녀가 팔에 안고
그 밤을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워했던 바로 그게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맑은 오후, 그들이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수연은 처음으로 맥스의 목줄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녀가 노력해온 순간이었다. 신뢰와 자유가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그의 목줄에 부드럽게 올렸다. 맥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넌 이걸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그의 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쫑긋 세워졌다. 그녀는 목줄을 풀었고 잠시 동안 그는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자 맥스는 달려나갔다. 그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고 발은 흙과 풀을 차며 작은 구름을 만들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맥스는 넓은 원을 그리며 달렸고 그의 움직임은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가끔 꽃을 킁킁거리거나 나비를 쫓으며 멈췄고 매번 수연을 돌아보며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고 그는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그녀에게 돌아왔다. 넌 놀라워, 맥스.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이 몇 달 동안 쌓아온 유대는 수연이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다. 맥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복력, 사랑과 인내의 힘,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벽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맥스는 수연의 발치에 몸을 말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맥스는 여전히 두려움의 순간을 겪었고 그의 과거가 그의 마음에 다시 떠오르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매일 그는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더 평화로워졌다. 불이 부드럽게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맥스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수연의 발에 머리를 올렸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넌 나를 구한 만큼 내가 널 구했어. 그녀는 방위 따뜻함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맥스, 넌 이제 집에 있어. 맥스의 눈이 떠졌고 그는 순수한 신뢰의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수연은 그들의 이야기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승리의 이야기임을 알았다. 함께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더 강해져 나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도전을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서로를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무엇이든 마주할 수 있었다. 맥스는 더 이상 눈 속에서 발견된 상처 입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였고 싸우는 자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동반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따뜻한 집에 앉아 있는 동안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맥스의 죽음의 문턱에서 사랑과 안전을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의 힘을 상기시킨다. 그의 이야기는 연민과 인내가 가장 상처 입은 영혼조차도 생존자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희망과 회복력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우리는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